7번 버스 탑승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을지로 상가요. 1980년대 초 서울 외곽버스 종점, 한 남자의 40년 첫사랑 이야기. 1980년 가을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버스 종점에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26살 청년 정민호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7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피복 공장으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종점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무심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파란색 제복을 입은 여자 차장이었습니다. 24살 김영희 씨였습니다. 영희 씨는 종점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종점 대합실로 걸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종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7번 버스 탑승하세요. 민호 씨는 담배를 끄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는 늘 타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뒷문 옆 창가 자리였습니다. 영희 씨가 차표를 끊으러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민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을지로 삼가요. 영희 씨는 차표를 끊어주며 잔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민호 씨는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영희 씨도 매일 그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영희 씨는 민호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호 씨가 버스에 오르면 영희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도 조심스럽게 답례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눈인사가 둘 사이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아침에 민호 씨는 영희 씨가 종점 대합실에서 호호 입김을 불며 손을 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호주머니에 손난로 2개를 넣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네지 못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차표를 끊으며 영희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영희 씨는 미소 지으며 다음 승객에게로 갔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 어느새 둘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침마다 영희 씨를 보지 못하면 하루 종일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역시 민호 씨가 타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존재는 이미 서로의 하루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1981년 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종점에서 우산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제복 위에 비닐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머리와 얼굴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영희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같이 쓰시겠어요? 영희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민호 씨의 우산 아래로 들어갈지 말지. 잠시 고민하던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대합실까지 걸었습니다. 불과 20m 남짓한 거리였지만 민호 씨에게는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일부러 조금 늦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뒷문 옆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가 차표를 끊으러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을지로 삼가요. 민호 씨가 돈을 건넬 때 영희 씨의 손끝이 살짝 그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영희 씨가 작게 놀랐습니다. 잔돈 한 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둘은 동시에 몸을 굽혀 동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본 영희 씨의 눈동자가 참 맑았습니다. 민호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영희 씨도 홍조가 번졌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동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민호 씨는 버스 창밖을 보며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형, 왜 그렇게 좋아요? 하지만 민호 씨는 그저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짧게 느껴졌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영희 씨의 밝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의 버스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영희 씨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민호 씨를 보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민호 씨도 손을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제의 그 작은 사건이 둘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1981년 여름이 왔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잔돈을 미리 준비해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영희 씨가 일일이 거스름 돈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말입니다. 100원짜리 버스비를 내기 위해 늘 100원짜리 동전을 준비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영희 씨는 민호 씨의 자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뒷문 옆 창가 자리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민호 씨가 앉아 있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끔 민호 씨가 다른 자리에 앉으면 영희 씨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저기 앉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 씨도 영희 씨의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새로 머리를 자른 날 민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민호 씨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영희 씨의 모습을 계속 훔쳐보았습니다. 말 대신 눈빛 하나로 안부를 묻고 하루를 건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민호 씨는 영희 씨가 우산을 가져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영희 씨가 우산 없이 오면 민호 씨는 자신의 우산을 조용히 대합실 벤치에 놓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우산은 다시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영희 씨는 버스 안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땀에 젖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 씨는 가게에서 산 부채 하나를 버스 좌석에 두고 내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 부채를 들고 바람을 일으키며 일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하루를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일이 힘들어도 승객들이 까다로워도 아침에 버스 종점에서 서로를 본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말은 여전히 거의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교대하실 때 빼고는 매일 차장님을 넘는 것 같아요. 차장님이라니요. 그냥 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김영이에요. 1981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 씨는 공장이 반나절 근무라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을지로에서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종점까지 걸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영희 씨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하니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버스가 종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버스 보닛이 열려 있었고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버스 밖에 서서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 고장으로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곧 정비 차량이 올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하나둘 다른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민호 씨는 그대로 대합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영희 씨가 민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민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냥 걸어오다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늘 이 시간에 타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민호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희 씨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졌습니다. 저도 기사님이 교대하실 때 빼고는 매일 차장님을 뵙는 것 같아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차장님이라니요. 그냥 영희라고 불러주세요. 김영희예요. 영희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민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민호라고 합니다. 청계천 피복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영희 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알아요. 늘 을지로 3가에서 내리시잖아요. 두 사람은 정비 차량이 올 때까지 대합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이후 둘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님과 차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정민호와 김영희였습니다. 버스가 고쳐지고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버스에 올라가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월요일에 또 뵈어요, 민호 씨. 민호 씨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네, 영희 씨. 월요일에요. 그날 밤 민호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웃음소리가 민호 씨라고 부르던 그 순간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월요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 추어탕이 맛있어요. 추어탕 드세요? 저 추어탕 좋아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민호 씨는 어느 때보다 일찍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의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도 민호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차표를 끊을 때도 잔돈을 받을 때도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영희 씨, 퇴근 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영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6시에 끝나요. 종점 근처 한식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남원집이라고 거기서 뵐까요? 민호 씨는 기쁜 마음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6시였습니다. 민호 씨는 남원집 식당의 구석 자리에 앉아 영희 씨를 기다렸습니다. 곧
파란 제복을 입은 영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추어탕이 맛있어요. 추어탕 드세요? 영희 씨가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저 추어탕 좋아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제복 재킷을 벗고 의자 등받이에 걸쳤습니다. 흰 블라우스 차림의 영희 씨가 왠지 낯설면서도 더 예뻐 보였습니다. 민호 씨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공장 일은 어때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기술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요. 나중에는 제 작업장 하나 차리고 싶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다. 저도 언젠가는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작은 꽃집이나 찻집 같은 거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버스 차장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매일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민호 씨는 영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영희 씨가 웃었습니다. 무슨 대단해요. 그냥 사는 거죠. 민호 씨도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 가시고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 이야기, 고향 이야기, 어릴 적 꿈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충북 영동이 고향이고 영희 씨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둘 다 서울로 돈 벌러 올라온 시골 청년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꿈, 그리고 비슷한 외로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부모님이 기다리세요. 늦게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셔요. 민호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식당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의 재킷을 껴입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기 점퍼를 벗어 건네주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금 천천히 걸으며 이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요? 민호 씨는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날 뵙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영희 씨가 올라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고마워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1982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와 영희 씨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 시작해 가끔은 명동 거리를 걷거나 남산 산책로를 올랐습니다. 연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민호 씨는 영희 씨의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종점에서 기다렸습니다. 영희 씨는 버스 창문 너머로 민호 씨를 찾았습니다. 민호 씨가 보이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가 버스에서 내리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왔네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어느 날 민호 씨는 영희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쁜 손수건이었습니다. 파란 꽃무늬가 그려진 면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공장 선배가 디자인한 건데 제가 재단을 도왔어요. 예쁘길래 영희 씨 드리고 싶었어요. 영희 씨는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민호 씨. 다음 주 영희 씨도 민호 씨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털실로 짠 목도리였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짜는 걸 좀 못해서 삐뚤빼뚤한데 그래도 따뜻할 거예요. 민호 씨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영희 씨는 남산 기슭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이 아름다웠습니다. 영희 씨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호 씨가 재빨리 영희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호 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영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민호 씨는 영희 씨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렇게 팔짱을 낀 채 눈길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안 오는 날이 있겠어요? 그 질문이 둘을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이제 영희 씨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버스에서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것이 두 사람 삶의 전부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겸손하지만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일부 버스 회사에서 차장들을 대상으로 알몸 수색을 하자 이에 항의하거나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1982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 씨는 종점에서 영희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영희 씨의 버스가 들어왔지만 영희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 씨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버스에 올라 새 차장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김영희 차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새 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만두셨대요. 어제 사표 내고 나오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민호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표? 아무 말 없이? 민호 씨는 그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장에게 혼도 났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종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김영애 차장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락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영희 씨가 살던 동네를 기억해냈습니다. 영등포 쪽이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주소는 몰랐습니다. 영희 씨의 집 전화번호도 몰랐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민호 씨는 그 기사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버스 회사 여자 차장들에 대한 불법 신체 검사, 그리고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민호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 씨도 그 일을 당한 걸까?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사표를 낸 걸까? 민호 씨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영희 씨에게? 민호 씨는 미친 듯이 영희 씨를 찾아다녔습니다. 종점 근처 영등포 일대, 그녀가 자주 가던 분식집,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민호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영희 씨가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춘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민호 씨와의 추억마저도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 씨는 매일 밤 영희 씨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많이 아프진 않으실까?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계신 건 아닐까? 영희 씨 곁에 있어주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빨리, 더 용감하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사랑합니다. 1982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7번 버스를 탔습니다. 혹시라도 영희 씨가 돌아올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민호 씨는 종점에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영희 씨가 이곳을 지나갈까 봐서였습니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없었습니다.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버스들만 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영희 씨의 모습과 흔적은 7번 버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영희 씨와 남산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씨는 혼자 남산에 올랐습니다. 둘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보았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발을 헛디뎠던 그 자리, 팔짱을 끼고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영희 씨만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짜준 목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설프게 짠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목도리를 목에 감았습니다. 영희 씨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민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야겠다고. 영희 씨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영희 씨가 민호 씨를 잊고 싶어 한다면 민호 씨도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타면 영희 씨가 생각났습니다. 차표를 끊을 때마다, 뒷문 옆 창가에 앉을 때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민호 씨, 내일도 올 거죠? 그 목소리가 민호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민호 씨는 한동안 종점에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다림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영희 씨를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의 행복을 빌기로 했습니다. 어디선가 영희 씨가 웃고 있기를, 아픔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3글자였습니다. 그 말을 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아니,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호 씨의 마음은 전했을 텐데, 영희 씨도 알았을 텐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그 후로 민호 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자식을 3명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도 인수하여
어느 정도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2024년 가을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민호 씨는 고향 영동에 다녀오기 위해 시외 버스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터미널은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민호 씨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버스 출입문 앞에서 승객들에게 버스표를 받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문득 영희 씨가 생각납니다. 민호 씨의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그 시절 종점의 공기가 생각납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간, 영희 씨의 눈인사, 차표를 끊을 때 스쳤던 손끝의 감촉, 비 오는 날 함께 썼던 우산, 눈 내리던 남산 기슭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호 씨는 결혼해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작은 공장도 잘 꾸려나갔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니,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해야 맞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희 씨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였을까요? 명동 거리를 걷다가 민호 씨는 영희 씨를 봤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도 민호 씨를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그냥 걸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영희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 씨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가 왜 모르는 척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일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을 것입니다. 민호 씨와의 기억조차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영희 씨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 씨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영희 씨가 살아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오랜만에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영희 씨가 짜준 그 목도리였습니다. 40년 가까이 된 목도리는 낡았지만 민호 씨는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가끔 꺼내 만져보곤 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 뒤로 다시는 영희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도 민호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민호 씨는 가정을 지켰고 공장을 키웠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늘 궁금했습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버스 출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습관적으로 뒷문 옆 자리를 찾았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터미널을 벗어나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민호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거리가 흘러갑니다. 청계천을 지나고 을지로를 지나갑니다. 옛날 공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높은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민호 씨는 작게 웃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민호 씨의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을 키웠고 지금은 손주들도 있습니다. 불행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아니,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를 향한 마음은 40년 전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민호 씨는 속으로 말합니다. 영희 씨,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저는 괜찮았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자신의 인생 한가운데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이루지 못했지만 아름다웠던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이 민호 씨의 삶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영희 씨는 민호 씨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 사랑은 지금도 민호 씨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운행 중입니다. 종착점 없이 계속 달리는 버스처럼 영희 씨를 향한 마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꼭 이루어져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니니까요. 사랑은 여러 모습으로 남는 것이니까요. 민호 씨는 눈을 감습니다. 영희 씨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호 씨, 내일도 올 거죠? 민호 씨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네, 영희 씨. 내일도 올게요. 매일매일 올게요. 4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대답입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릅니다. 민호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희 씨, 당신도 이 하늘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도 잘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호 씨는 행복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 따뜻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버스 종점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민호 씨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도 말입니다.